안녕하세요. 이지클립 데이빗입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에서 이제 도착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 또는 이제 뭐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에 방문하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 베트남 E 비자를 많이들 신청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베트남 E 비자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무슨 어떤 내용들이고 또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 E 비자 과연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비자에 대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준비물까지 정리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초청장을 제가 좀 통칭을 할게요. 뭐 그냥 뭐 비자 레터 뭐 여러 가지들 얘기들 많은데 저는 아마 초청장이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서 초청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자를 신청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작성하셔야 될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작성하는 법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 E 비자에 대한 좀 간단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 베트남 E 비자는 베트남이 15일 이상, 즉 도착 비자는 15일까지거든요. 그 이상의 여행 또는 사업의 목적으로서 베트남 입국하셨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일종의 초청자가 비슷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류를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나 다른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외교부가 이 비자 업무를 다 담당을 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는 공식 사이트를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검색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전부가 다 여행사입니다. 뭐 ORG라고 하는 그런 되게 뭐야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URL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전부 다 밑에 보시면요, 다 일반적인 사업자들 또는 여행사 그 사이트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여행사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 서비스, 뭐 공식 사이트, 외교부 사이트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또 별도의 초청장이 필요하는 이런 서비스는 필리핀이나 러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초청장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베트남도 이들과 함께 동일한 서비스를 여행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이 서비스를 승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비자를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서는 입국 일자와 출국 일자입니다. 당연히 항공권을 벌써 준비를 다 하셨겠죠. 여기서 필요한 입국 일자, 출국 일자 한국 기준 아니고요. 분명히 한국에서 저녁 비행기 타시게 되면 다음날 새벽 1시나 2시 넘어서 도착하신 경우 있으시거든요. 그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보셔야 되고요. 출국 일자도 마찬가지로 현지 시간으로 봐주시면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승인이 가능한 신용카드 꼭 필요하고요. 또 여권이 직접 뭐 보고 계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권 번호와 유효기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 도착하셔가지고 비자를 신청하신 데 있어가지고는 증명사진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3곱하기4나 여러 뭐 반명함 사진이나 여러 가지 여권 사진들 절대 그 사이즈 못 씁니다. 정확하게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이 사이즈가 딱 있고요. 4곱하기6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의 사진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사진관에 가셔가지고 필히 따로 말씀을 하셔야지만이 그 사진을 만들어 주시고요. 어떤 사진관은 많이 해보신 경험 있으신지 베트남 비자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곳들은 뭐 모르신 분들도 계시고 직접 집에서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사진 사이즈 필히 유념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초청장을 구매할 수 있는지 제가 이 웹사이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이 비자를 신청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들을 많이 돌아다니셨을 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나마 가격이 가장 저렴한, 네, 그게 차이가 나봐야 뭐 한 적으면 한 1, 2불, 많으면 한 10불 정도 이내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네, 그나마 저렴한 사이트를 제가 그냥 찾아가지고 저는 이 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는 방법 하나씩 제가 같이 작성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직접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이트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한글로 번역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번역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문인 상태에서 화면 제가 클릭하는 거 잘 따라오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에 화면에서 어플라이 비자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서 들어가시고요. 네, 화면이 열렸고요. 비자 옵션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 현재 코리아 사우스 이 국가로 선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 비자냐 또는 이제 사업용 비자냐, 비즈니스 비자냐, 네,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비자 타입, 단수 비자, 복수 비자. 헷갈리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단수 비자는 말 그대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복수 비자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뭐 여기 보면 원먼스라고 해서 1개월 내에 복수 비자거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이게 그러면 1개월 내에 베트남에 10번을 넘게, 뭐 20번 넘게, 30번을 넘게 입국과 출국을 계속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수 비자입니다. 뭐 여권 아시겠지만 여권, 단수 여권, 복수 여권 이미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수는 말 그대로 여러 번, 멀티플은 바로 그 여러 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싱글은 단수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싱글 엔트리로 해서 단수 비자를 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오른쪽에 살짝 보고 계시는데요. 12불. 네. 근데 복수를 하면 1불 차이 납니다. 네, 13불. 네, 그래서 이제 입국 일자를 먼저 신청할게요. 날짜부터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월, 5월이요. 그래서 5월 5일 날 입국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복수로 잡았는데요. 이거를 그냥 1개월 단수로 바꿔놓고 그러면 6월 5일일 경우에는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 한 1개월이 넘게 되거든요. 5월 달은 31일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6월 4일 날짜에 출국한다 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출국 일자는요 비행기 티켓과 딱 맞추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입국 일자로부터 30일 또는 90일까지만 제가 이거를 출국 일자라고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 출국 일자는 그보다는 안쪽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 뒤로 늦어지면 비자 기간 넘는 거니까 불법 체류 되시는 거고요. 그 안쪽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뭐 한 달 이내에 뭐 예를 들면 뭐 2주만 있다 뭐 한 3주만 있다 올 건데 일정은 좀 더 늘어져서 좀 더 길어져 가지고 늦어져 가지고 뭐 한 달을 꽉 채우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일정은 좀 뒤로 미루셔 가지고 오시게 된다라 그러면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 1개월이든 90일이든 날짜 꽉 채워서 그 출국 일자를 적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어차피 돈을 내는 거니까요. 그 기간만큼은 일단은 최대치로서 허용을 받으시고 나서 비자를 받으신 상태에서 어떤 변수든지 간에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도착 공항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는 노이바이, 그 다음 호치민 같은 경우는 던션넛 공항, 다낭은 다낭 공항이고요. 나트랑이나 그 다음 하이퐁, 그 다음에 푸꾸옥, 푸꾸옥 섬까지 지금 총 6개 국제 공항이 있는데 이곳에서 어느 곳을 갈 것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디 선택하든 간에 뭐 금액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똑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던션넛 호치민 공항으로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프로세싱 타임이라고요. 소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서류를 제가 접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이 이제 그 초청장 서류를 다시 저한테 보내주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에서 2일 워킹데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평일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내에 저한테 돌려준다라고 하는
그 신청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심시간은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서는 이틀 정도 48시간? 그보다 조금 더 걸린 경우도 한 번 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48시간 정도 이내에 이 서류를 받는다라고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어전트, 응급이죠. 이제 그 다음에 러시 뭐 이제 더 빠른 시간을 요구하시는 분들 한두 시간 내에 뭐 아니면 4시간에서 8시간 내에 아니면 8시간 뭐 주말에도 불구하고 뭐 8시간 내에 필요하신 분들 또는 뭐 30분 이내에 필요하신 분들 완전 초응급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도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서류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금액이 익스프레스 피라고 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서는 여기 있는 노멀이라고 하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는 이 서비스 신청을 했고요. 그럼 익스프레스 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서비스, 이 부분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프라이베이트 컨피덴셜 레터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기밀 서류, 기밀 문서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아래 쭉 적혀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민 사무국에서 이 정책상으로서 이제 하나의 비자 서류에는 한 사람당 하나의 각각의 1년 번호가 발행이 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어도 사실은 그 이민국에서 비자를 승인해주고 비자를 내어준 데 문제 없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옵션을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굳이 거기 가서 뭔가 이 8불 때문에 이거 딱 정확하게 여기 보이시죠? 8불인데 이 8불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그냥 8불 내고 말지 해서 저 그냥 다 해서 총 20불이죠. 딱 20불로 끝납니다. 20불 그냥 내고 서류에서 문제 생기는 걸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요. 이걸 하지 않으셔도 선택을 이렇게 한 번 더 하시면 이거 빠지시거든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거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를 넣으시면 이제 일종의 1년 번호가 그 서류에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한 서류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사용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에어포트 패스트 트랙. 이거는 노멀과 VIP가 있는데요. 노멀과 VIP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VIP는 여기 있다시피 제 거 짐가방 택시까지 데려다 준다. 택시까지 이제 끌고 와서 대신 들어줍니다 라고 하는 이거 서비스 하나는 다른 거고요. 그냥 노멀은 그게 없어요. 짐가방 서비스가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어트랙티브하게 좀 저한테 확 와닿는 것 같진 않는데 근데 이 차이가 약 15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보여드릴 영상 중에는 제가 그 이민 심사국 즉 이제 비자 신청하는 곳에서 상당히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말고 다른 외국 분들도 많이 그쪽에서 서류를 다 접수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서류 비자 발급이 완료되는 데까지는 30분에서 길게 1시간 넘게 기다리셔야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중에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여행사 직원들이 또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 직원들이 이 패스트 트랙을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즉 이 30불이라고 하는 추가 금액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서류를 대신 접수를 다 해드립니다. 여권만 주시면 그분이 작성 다 해가지고요. 거기서 서명만 하시게끔 딱 적어드린다. 서명만 하게끔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서류를 그들이 갖다가 내고 그들이 또
일반 접수를 하신 분들과 여행사 접수했을 때는 차이점이 뭐냐면 여행사 접수한 사람들 거부터 먼저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거를 좀 많이 밀려요. 그래서 이 여행사 사람들한테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한 15분에서 20분, 뭐 길어야 30분 이내에 이 비자를 받아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신청하신 분들 얼마나 기다리셔야 되냐? 그냥 마음 편하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나 그냥 거기서 좀 앉아있다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낭 가시는 분들 패스트트랙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다낭에는 정말 빨리 나오는 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호치민이나 하노이 오시는 분들 혹여나 기다리시는 거 또 뭐 다음번에 이어진 일정이 있으시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30불이니까요. 한국 돈으로 한 3만원 정도 하시는 거죠. 예, 이 금액 내시고 서비스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비자를 발급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영어가 필요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돈만 주면 그냥 바로 발행을 해주는데 그래도 난 좀 불편하다 라고 하신다면 이 여행사 직원분들한테 부탁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진행해주는, 깔끔하게 진행 다 해주니까요. 이 서비스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이제 나머지 상세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적이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제가 이름을 적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젠더, 그 다음에 뭐 생일, 그 다음에 패스포드 넘버, 여권 번호죠. 가짜 번호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기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권 기간 한 달 이내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권 만료일이 뭐 한 달 이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입국이나 비자 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꼭 여권 유효기간 충분히 남아 계신지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권 유효기간까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죠. 이 이메일 주소 꼭 중요한 게요. 이 이메일로 나중에 이 승인받는 이 서류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진 파일을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 꼭 잘 적어 주십시오. 이거 잘못 적었다가는 한번 날리게 되면 이거 다시 로그인 해가지고 막 찾아야 되는데 되게 불편함 많습니다. 꼭 이메일 주소 틀리지 않게끔 주의해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브 이메일 주소까지 꼭 적으십시오. 가끔가다 스팸 메일로 넘어가 버리고 뭐 도착 안 해가지고 곤란한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메일까지도 꼭 작성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폰 넘버나 스페셜 리퀘스트 따로 안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뭐 스페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전혀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뭐 이렇게 뭐 따로 영어를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주신다면 그쪽 담당자들이 뭐 좀 더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또 별도의 뭐 휠체어 서비스나 다른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걸 여기다 적어주시면 그쪽에서 응답을 또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페셜 리퀘스트까지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동의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결제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제 창에서 마지막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하고요. 뭐 바뀐 건 없는지 틀려진 건 없는지 여기서 다 확인하신 다음에 다 정리가 되셨으면 바로 여기 있는 Pay Now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누르시게 되면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또는 JCB,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네 가지 카드에 대해서는 이제 결제가 가능하신데요. 유니온페이 같은 경우는 결제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승인 가능한 비자, 마스터, JCB, 아멕스 이 네 가지 카드 갖고 계신 거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가 되는 것까지는 굳이 제가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결제 서비스는 각각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웹사이트에서 이 비자를 신청하는 내용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48시간 내에 메일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메일을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받았었던 메일입니다.
이제 서류를 발급해 줬는데 이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빨리 수정이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에서 이 서류와 함께 체크리스트 비자 스탬프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여기 또 해줍니다. 뭐 최소 6개월 이상의 최소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 기간이 있는 거 여권이 필요하고 2장의 사진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전달받은 이 어프로벌 레터, 이게 이제 승인 메일이죠. 승인 서류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보시는 대로 컬러 또는 흑백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꼭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가셔야 되고요. 프린트 안 하고 현장에서 뭐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 안 됩니다. 프린트 꼭 해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저에게 받은 레터를 이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레터가 도착을 합니다. 내용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일련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며칠 날부터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에 들어오기를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행사가 요청을 합니다 라고 해서 아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멀티플 비자 해서 이거를 요청합니다 라고서 서류가 있고 자기네들 이제 회사 도장 찍혀 있는 여행사에 도장 찍혀 있는 이 서류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제가 그대로 그냥 공항에서 그대로 한 장 인쇄를 해가지고 갖고만 가면 이 초청장 서류는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서류를 받는 데까지, 즉 그 초청장을 받는 데까지의 설명을 지금 마치겠고요. 그러면 이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 비자 신청서, 이것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